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한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북한 문제와 차기 미국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핵능력 동결에 우선순위를 둔 단계적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과 핵보유를 정권 생존의 위협으로 느낄 만큼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제네바 합의 당시 참여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 연장이 첫 번째 목표라면서 이것이 지속되도록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 제한 합의를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만남 기조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f they can come to an agreement on extending the moratorium, then I think the next step is to try to promise a summit meeting between the U.S. president and Kim Jong-un. If they can come to an agreement on some additional measures to limi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And, that could be closure of Yongbyon, freeze on fissile material production, limits on missile production.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교수는 차기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해온 톱다운 방식의 정상 간 만남 대신 실무급 협상을 통해 현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무장관보다 한 단계 아래급 정도에서 서로 제안을 살펴보는 단계적 탐색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you're willing to strike a partial arrangement, for example, that would subject Yongbyon to inspections, for example, or freeze Yongbyon. But right now we have no channel to explore that kind of interim deal. And so unless you get that channel reestablished, then nothing's going to happen on the negotiation front. You've got to get back to talk.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차기 미국 대통령은 이미 선포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의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 북한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룬 전례가 없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고조에 달한 대북 제재 강도를 차기 행정부에서도 유지하고 여기에 국제적 압박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mplement the policy which has been declared. The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policy is good in theory, but President Trump has unilaterally undermined each of the pillars of it. So maximum pressure is military deterrence, diplomatic isolation, and sanctions.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핵 억제력에 집착하고 있고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필수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 외교, 군사 분야 압박을 크게 증가시키고 핵무기가 정권을 유지해주는 게 아니라 정권 생존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김정은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상원의원과 부통령을 지내면서 한반도와 각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16년 전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은 보고 싶은 대로 북한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에 대한 첫 제재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승리 선언 이후 첫 공개 행사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자문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인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I implore you, wear a mask. Do it for yourself. Do it for your neighbor. A mask is not a political statement. But it is a good way to start pulling the country together. 공식 당선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자문단 발족을 시작으로 미국 새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도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차 육자회담 개최를 열흘 앞둔 2004년 7월 15일 육자회담 현황 점검을 위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당시 민주당 간사였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모두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North Korea is a weak and isolated state. The North's leaders consider weapons to be the ultimate guarantor of the regime's survival, and they are obviously reluctant to give them up.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시 3차 육자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합의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포괄적이며 상세한 로드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 폐기 약속과 이에 대한 준수를 대가로 다자간 안보 보장과 유류 제공, 제재 완화와 궁극적인 외교관계 정상화 약속 등이 포함된 제안입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했던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06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첫 제재 조치를 담은 북한 비확산법의 의회 제정도 주도했습니다. 지난 2013년 부통령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메릴 뉴먼 씨의 석방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There is a piece of good news. The DPRK today released someone they should never have had in the first place.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상원 의원과 부통령을 지내면서 세 차례 한국을 공식 방문하며 각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2013년 12월 부통령 자격으로 10여 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는 당시 15살이던 손녀와 함께 비무장지대 DMZ를 찾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초 상원 의원 시절 미국에 방명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만남. 상원 법사위원장 첫 해인 1987년 한국 민주화 노력 지지와 평화적 정권 이양을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를 공동 발의해 상원 채택을 이끌어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북한의 핵 축소를 전제로 한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내년 초 다탄두 재진입체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이를 방지하고 지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미국 전직 정보관리가 밝혔습니다. 마르커스 갈록스카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 정보담당관은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기고문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기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 등에서 관련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새 전략무기도 다탄두 ICBM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미국의 기존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성능과 위협 강도를 높이기 위해 수개월 내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탄두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비행 중 상대 미사일 방어망에 의해 격추되더라도 나머지 탄두로 공격할 수 있게 구현된 무기입니다. 한국 내 인권단체가 옛 제1한인 북송 사업은 강제 실종과 노예화에 준하는 국제범죄로 유엔 등 국제기구의 조사를 통한 정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 정부와 국제적십자사도 북송 사업에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북한의 북송 한인들의 소재 파악과 자유로운 왕래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959년에서 1984년까지 진행한 제1한인 북송 사업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납치와 강제 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9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06쪽에 달하는 새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제1한인 북송 사업은 거대한 조직적 기획을 통해 이루어진 강제 이주이자 노예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북송 피해자와 가족 등 19명을 인터뷰해 102건의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송 사업은 북한 당국과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뿐 아니라 옛소련이 북송 선박과 해군 호위, 북한 적십자사 협상단의 제네바 체류 비용 등을 지원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북송 사업은 허위 정보의 주입, 기망, 협박 및 사회적 압력, 꾸며낸 동의, 일본 내 제2조선인의 처우에 관한 주의 의무의 의도적 결여 등과 같은 외부 역량으로 인해
제1조선인의 자발적인 선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따라서 제1조선인의 북송은 강제 이주, 노예화 또는 현대적 개념의 인신매매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체의 요한나 호사냐 부국장은 북송 사업이 세상에는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제1한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북한으로 간 귀환 사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면서 국제 적십자사와 일본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 want to tell you also that ICRC knew that there were problems in this whole operation. People were sending letters warning not to go and that this is a deception, and yet ICRC and others were continuing this operation for many years, for decades actually.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이렇게 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3,340명이며 이 가운데는 1,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 대부분이 한반도 이남 출신이어서 성분 차별을 받았으며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들과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실종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나 적십자사는 한인들이 자진해서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납치와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제1한인 북송 사업이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다뤄져 온 만큼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강제실종그룹 등이 이 문제를 반인도적 범죄의 일환으로 조사에 착수해 국제 형사사법체계를 통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적십자사는 제1한인 북송 자료에 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본 정부는 북송 피해자들에 대한 신상파악 조사와 함께 북한의 북송 한인들의 자유로운 일본 왕래 등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을 맞아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탈북 어민을 추방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10일 한국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 정부가 남북 인권 대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하지 않는 등 북한인권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부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한국 공무원 사건에 대해 분명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난해 11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납포한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범죄자로 이들의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적법한 절차 없이 북한으로 추방해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세계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올해 젊은 변호사상에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선 강다예 변호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변호사협회는 9일 올해 젊은 변호사상에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하는 호주의 변호사 강다예 씨를 선정했다며 강 변호사는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협력해 지난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후속 작업을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변호사가 북한의 법률 정보를 영어로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국내법을 영어로 번역해 온라인에 공개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피해 희생자들을 위해 정의를 추구하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최근 한반도의 여성 인권 문제, 특히 북한 내 여성들의 비참한 인권과 성폭력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내 만연한 여성폭력 피해 등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